그 원래 제가 의도했던 그 작업은 막 그 칠해 놓은 다음에 계속 또 그 속을 들여다보겠다 해가지고 쫑쫑쫑쫑 한 거에 또 반대적인 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다시 짓이겨 가지고 그 원래 색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제 이 마지막 전시가 2017년이었는데 꽤 됐어요. 진짜 전시한 지가. 큰 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뭐 이런 소규모 전시 말고 이 대대적인 전시가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제목이 어피어링 나타나다 뭐 이런 그 작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한지 작업을 했는데 그 한지 작업을 일단 그림을 그려서 배접을 해갖고 싹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래서 10번을 그린 다음에 그 종이를 발기발기 찢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 찢어내는 작업은 원래 그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소파에 그 베개를 그냥 막 그 뜯어 발겨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아 나는 그냥 그 원래 그림을 쳐다보겠다. 계속 칠해 나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떤 행적이 있었나 뭐 그런 걸 보겠다 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 반응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저는 전시 한번 하면은 그대로 또 똑같은 전시를 안 하거든요. 또 한번 했는데 뭘 또 해요. 반복적인 거. 더 다른 어떤 생각이 더 다른 어떤 뭐가 있지 않는 한 다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전시에 이제 쭉 해왔던 거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큰 어떤 테마전은 이제 그때 마지막이었었는데 요즘 이제 보광동 시리즈 하면서 이제 다시 유화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 유화는 계속 칠해 나가는 거잖아요. 서양적인 기법이니까. 하지만은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기법은 나는 찢어서 계속 그 속을 보겠다 하던 그거하고 좀 어떤 일부러 일맥상통하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 쫑쫑이 기법을 쓰면서 나름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이 기법이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재밌겠네. 어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리터나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 사람이 잘 나가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못 나가면은 또 관심이 없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리터가 쓰는 기법이 싹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는 흐리게 이제 펴주잖아요. 저 사람도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만약 그렇게 없애는 거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나는 그려놓고 아예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겠다. 너를 다시 볼 거야. 해서 이제 그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물화를 나중에는 처음에는 정물화 하다가 나중에는 인물화를 했어요. 아 이거는 서둘러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이거 천천히 내가 평생을 가져가야 될 작업이니까 천천히 어떤 스타일을 좀 다시 천천히 만들어 가면서 더 정리도 하고 하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화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칠해놓고 다시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는 유화에서는 제가 나이핑으로 올린 다음에 다시 나이프로 끄집어내는 거죠. 찢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감성을 줄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전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혼자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품은. 그래야 화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떤 기법 배우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 잘 그려봐야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그리고 극사실도 잘하고 뭐 묘사력도 좋고 그러면은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하면은 제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유명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은 그렇게 자세하게 뭐든지 묘사가 잘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진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또 그거로 해서 감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사진도 못지않거든요. 그 예전에 사진기가 없을 때는 그 엄청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호응을 받았겠지만은 지금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구자들은 이미 이제 그 자기의 몫을 다 한 사람들은 이미 유명해졌죠. 하지만 그 아류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뉴욕에 가면은 소도비라는 경매식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가면은 그 소도비를 구경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갤러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갤러리에 뭐가 걸려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뭐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소호 그쪽이나 뭐 이런 데는 그 극사실이나 사실주의 뭐 그런 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뭐 사과라든가 뭐 이런 과일, 그다음에 잘 그린 그런 그 장식용 그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그림은 경매에서 팔리나요? 그 취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의 타켓을 거기는 그렇게 잡은 거죠. 그 갤러리들은. 아, 이 사람들은 여기 구경 오는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경매에서 팔리는 몇백억짜리 그림을 여기서 어떻게 여행객에게 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한계에 부닥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내가 천천히 어떤 이런 경매 시장이라든가 이거 돌아가는 뭐 세상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들려줄 건데, 그러니까 이 기법이나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잘 그려봐야 그게 또 아구가 안 맞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머리도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반드시는 아니지만 내가 뭐 주식시장도 아니잖아요, 미술이. 그러니까 그 양면성에서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멘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뭔가 보상받는 게 있어야지만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근데 그게 뭘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제 유튜브를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자기가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려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이 시장 논리라는 거는 또 저도 잘 모르지만 엄청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는 대작 같은 거 많이 하는데도 안 올려요, 일부러. 왜냐면 그 내 자랑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 지금 여기서는 그 누가 뭐 자랑하면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어떤 그런 작업들은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같은 그 미술 사조에서 CR이도 안 먹히죠. 그런 거는. 왜냐면 그 이 홍보라는 것도 그 어떤 잘 해야지 잘못하면은 아주 유치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다른 분야예요. 그건 마케팅 분야잖아요. 제가 이제 손댈 분야가 아니라고. 또 화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 채널을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는 거냐면, 일단 그리는 행동이나 그리는 모습은 보여주되 그 발전성을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거예요, 바로. 아, 이분이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조금 만족스럽게 그런 게 된다면 저는
할 몫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프로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나랑 저랑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뭘 그려도 어떠한 형태를 잡아서 내가 뭐를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깔고 하는 게 있다고.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아이디어도 얻고 뭐 또 정보도 얻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내가 뭐 엄청 잘 그려가지고 뭐 내가 그 유명 그 뭐 어떤 그 좋은 화랑에서 저지했던 거 그런 걸 계속 보여준다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런 거는. 그리고 거기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미사오고 써가면서 그러기는 나는 싫고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제 작업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말 왕초보 선생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처음에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이거를 그려보고 싶어 하더라고. 유화나 뭐 이런 거를. 그래 근데 아빠는 시간이 없다. 그거를 할 시간이 있겠냐 내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방법을 잘 몰랐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러면은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언젠가 보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짬짬이 나는 대로 그 실기 그 유화 물감서부터 그런 걸 다 올렸어요. 뭐 저는 유튜브에 어떤 회원이 많이 는다 뭐 이런 생각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그 한두 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구독자분들이 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그 식구들을 가리킬 때는요 반말로 했어요. 그 어떤 그 이 강의 내용 뭐 이런 게 전부 다 반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볼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한두 분이 오시더라도 이거는 그 반드시 뭐 문제가 생기겠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다시 바꾸고 그럼 기왕 하는 김에 미술 대학을 안 가셨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런 거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잡아나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연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친구들은 야 그거 뭐 돈도 안 되는데 뭘 그런 걸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안 벌어본 사람은 몰라 진짜. 그래서 나도 안 벌어봤단 말이에요. 돈을 한 번도.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알바를. 그냥 오로지 화랑에서 그림 팔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뭐 돈 생기면 여행 가고 또 안 생기면 굶는 거예요 진짜. 그냥 굶어요 저는. 안 생기면 라면 먹으면 돼요. 그 라면 먹는데 또 얼마나 들겠어요. 요즘은 뭐 저기 금리도 오르고 그래갖고 괜히 그 아뜰리에 져가지고 그냥 힘만 들어 죽겠는데 그거는 제 하소연이고 뭐 그것도 제가 작업자득이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뭐 죽기야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참나.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3일 동안 한 분이 제 회원이 돼주시고 또 나머지 광고 수익으로 해가지고 다 합쳐서 20불을 벌었어요. 20불이면 2만 원이잖아요. 내가 최초로 벌어본 그게 돈이에요. 그게 알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이거 휴지 줍는 거다. 이거 휴지 줍는 거보다 낫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냐.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가서 노가다 뛸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 친구들이. 야 그거 어려운 건데 그러더니 어떻게 그 1000명이 넘어갔냐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은근히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이게 제법 뭐 시간도 걸리고 뭐 공도 들어가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하거든요. 그런 거는. 예전에 저는 그 싹공일기 그 다음 카페 그 할 때 그거를 운영할 때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포토샵은 뭐, 그다음에 제가 또 카메라 전공해가지고 이 카메라도 이제 제가 이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카메라 클럽도 뭐 라이카 클럽 뭐 제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라이카 클럽 들어가서 제일 제 별명이 아울인데, 아울 치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안 써본 게 없는 거예요. 또 올 때도 많이 가져왔고.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고 이러면서 꽤 그거를 재밌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또 저보다 이제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런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이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쓰는 거예요. 세팅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카메라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는 그 핸드폰 카메라 찍는 것도요, 그것도 저는 삼성전자 그 사이언스들 500명 모아놓고 강연도 했었어요. 강연비 받고. 뭐 그 사람들이 뭐 기술을 몰라서 저한테 강연을 받았겠어요? 근데 아티스트가 그 다루는 그 핸드폰 그 기법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야 진짜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고 저 사이언스들조차도 자기가 만든 그 핸드폰 거기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찍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런 경험을, 아주 묘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물론 개발자들은 알죠. 하지만 사이언스도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튜브 이 영상도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이 화가들도 평상시에 하도 바쁘게 살아오고 거기에 정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전달하면 되는 거죠. 뭐 파리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잘못 배운 석고대생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디 멘탈적인 요소, 그다음에 미술사 같은 거 우리가 언제 배우겠어요?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사실은 그게 힘들어. 왜냐면 장시간 또 가야 되고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구독층이 안정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안심하고 믿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회원수가 늘고 하면은 내가 스스럼 없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멘탈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계 미술 시장, 돌아가는 진짜 그야말로 돌아가는 풍월이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프로 화가가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이거는 무슨 기법이다, 이건 무슨 기법이다, 이거는 지나가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물론 제 영상을 챙겨보시는 분들도 이제 챙겨나기 시작했지만, 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뭐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편집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림 그리면서 한참 생각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얘기하거든요. 한 20분 가량 쭉 얘기하고 그냥 그대로 그 편집해서 뭐 사진 같은 거 좀 붙이고 이 음성 같은 건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올리거든요. 언제 이거를 갖다가 뭐 말을 편집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저는 하루에 그래도 이 그리는 시간이 뭐 10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6시간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또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얼마나 바빠요.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말 그만하고 저도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뱃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 나고 좀 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유튜브 같은 거 같이 틀어놓고 공부하고. 자, 오늘은 이제 2차 그 어떤 초벌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진행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여드릴게요.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build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